Why don't you love me, love me, love me? Touch me, touch me, touch me no more. Why don't you love me, love me, love me? Touch me, touch me, touch me no more. Love me, love me, love me.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선입니다. 요즘에 날씨가 굉장히 따뜻하고 오픈하기 좋은 날입니다. 자, 오늘 제가 가져온 차는 2인승 오픈카의 전설적인 모델, 바로 벤츠의 SLK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차를 두고 얘기를 하자면요, 예전에 블로그를 보셨던 분들이면 이 차 분명히 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맨 처음에 타고 다녔던 차가 바로 이 벤츠 SLK예요. 물론 제 차는 아니었고, 제 친동생이 아버지가 야, 너 자랑스럽게 국립대 4년제에 들어갔다고 선물로 해주신 게 바로 이 벤츠 SLK였습니다. 물론 저는 그때 대학교를 들어가긴 했지만 아버지가 저한테 커트라인을 정해준 게 있었어요. 승훈이, 너는 PGA 프로를 따면 아버지가 네가 원하는 1억 원짜리 BMW Z4를 사주기로 했었고요. 제 친동생은 경기도권의 4년제 국립대를 가면 네가 원하는 스포츠카를 사주겠다라고 했는데, 제 동생은 4년제 국립대학을 가서 이 벤츠 SLK를 받았고요. 저는 PGA 프로 따지를 못해서 아쉽게도 받지를 못했었죠. 그래서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는 차예요. 저는 차를 설명할 때 이 차의 추억을 이야기하는 게 저도 재밌고 보는 사람도 재밌지 않을까 사실 생각을 합니다. 이 뒤에 있는 거는 200K 모델이지만 제가 탔던 차는 350 에디션 1이었죠. 차이점을 이야기를 하면은 이 라이트와 휠 그리고 실내가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에디션 1에는 이 라이트, 그 다음에 뒤에 테일램프가 블랙 베젤이 들어가서 조금 더 검은 느낌, 그리고 이 휠이요, 얘는 아니지만 얘는 200K라서 좀 약간 좀 저렴한 휠이 들어있는데요. 그때 이제 그 약간 그 뭐라 그럴까요, 메탈릭 블랙이라서 조금 그 검정색의 메탈릭 그 휠이 들어가고, 이 발매트에 에디션 1이라고 적혀져 있었습니다. 그때 차량 가격이 제가 알기로는 8,950만 원 정도, 생각보다 비싼 가격을 자랑했었는데 200K는 7천만 원대인가요? 그 정도대로 사실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 차량은 2005년식이에요. 키로수가 21만 킬로입니다. 가격은 850만 원이죠. 지금 제가 좀 이따 보여주겠지만 뚜껑 열고 도로에 한번 나가서 하는 거 보세요. 현역이라고 해도 전혀 꿀리지 않는 그런 매력적인 포인트와 비싸 보이는 이 마크, 이런 거 보세요. 일단 벤츠는요, 마크가 커야 돼요. 사실 작은 마크가 들어가는 게 있어요. 뭐 E클래스, 뭐 S클래스는 작아도 그런 벤츠의 아이덴티티가 나오지만, 컴팩트한 스포츠카에는 항상 빠짐이 없이 들어가야 되는 게 바로 커다란 벤치마크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자, 어쨌든 여러분들과 함께 2005년식 21만 킬로 벤츠 SLK 200K를 여러분들과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시죠. 2007년도에 제가 21살 때 군대에 갔거든요. 9월 달에. 그때쯤 제 동생이 아마 이 차를 샀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기억이 나는데, 요때 요 SLK가 어떤 차를 형상화해서 좀 작게 만들어진 차거든요. 아나님 SLK 타고 있죠? 네. 이거 무슨 차를 따라서 만든지 혹시 알아요? SL이요? 아니요? SLR이라고 맥라렌과 벤츠에서 만든 슈퍼카, 그죠? 문 이렇게 열리는 거. 이렇게 열리는 거. 그거는 이제 비싸잖아요. 그 당시 막 9억 이랬어요. 그래서 비쌌기 때문에 그 차를 조금 더 컴팩트하게 만든 차가 바로 이 SLK였습니다. 아우디 TT가 한 2천만 원 정도 싸서 얘보다는 좀 니트였고요. 얘랑 경쟁하는 모델이 BMW Z4였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도 벤츠란 네이밍이 좀 더 높았고요. 이 SLK를 선호했던 이유가 바로 이 하드탑. Z4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탑이었고요. SLK는 하드탑이었기 때문에 좀 오픈카를 좀 타는 사람들, 그리고 좀 더 멋을 아는 사람들은 Z4보다는 SLK를 선호를 했었죠. 물론 저는 약간 그 Z4의 아름다운 유선형, 약간 상어의 느낌이 나는 그런 디자인과 좀 뭔가 모르게 좀 나랑 잘 맞는 듯한 그런 Z4를 좋아해서 Z4를 사고 싶었지만 프로를 따지 못해서 저는 못 샀고, 어쨌든 여기 좀 쓸데없는 좀 TMI가 왜 나오냐면, 보통 이런 추억을 이야기할 때는요, 차에 대한 재원이 있다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이 차를 만났을 때 그 시절을 얘기하다 보니까 필요 없는 이야기, 좀 약간 TMI가 많이 나온다는 점 여러분들 좀 이해하고 보시면 됩니다. 요 사이드밀러 얘기하고 싶다. 얘가 이때쯤 나오는 2000년대 중반에 나오는 벤츠의 사이드밀러 디자인은 얘랑 다 똑같이 생겼어요. S클래스, 그 다음에 E클래스 다 이렇게 뭉툭하게 나옵니다. 근데 이게 2000년도 후반, 2009년도부터 이 뭉툭하게 생긴 요 방향지시등이요, 날렵하고 슬림하게 빠집니다. 왜 이렇게 자세하게 안 하냐?
제가 그때 당시에 이 차를 타고 다녀서 굉장히 그 기억이 많이 나요. 왜냐면 이게 차주들은 알고 몰라요. 이거 이 차를 실제로 타지 않거나 뭐 관심 없는 사람들은 이거나 뭐 거기서 거기 아니냐고 생각하는데요. 실제로 이 차를 타는 사람은 작은 차이를 되게 눈여겨보죠. 항상 제가 리뷰할 때 했던 이야기 있죠. 작은 차이가 굉장히 큰 차이를 보여준다라고 이야기했었죠. 이 SLK의 진정한 매력은 은색 탄환이에요. 그래서 이 실버 색깔이 굉장히 인기가 많았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렇게 검은색으로 투톤으로 랩핑을 한 거는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랩핑을 해야 진짜 국룰이냐, 딱 이 중간만. 요 당시 2009년도에 뭐 파나로마 썬루프 비슷해가지고 여기에 검은색으로 들어온 차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 멋을 따라서 여기 부분과 요 앞부분까지만 검은색으로 해서 약간 그 중간 라인을 나누는 게 유행이긴 했었는데, 이 차주분께서는 이걸 다 이렇게 좀 씌워놨네요. 이런 부분은 좀 아쉽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차가 근데 이게 장고장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뭐 어떤 게 있었냐면 그 연료 펌프에서 연료를 이렇게 막 분사해 줄때 톡톡 치는 듯한 그런 소리가 굉장히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연료를 분사하는 그 부분에서 이게 오작동을 해서 그 벽을 탁탁탁탁 쳐가지고 그 소리가 난 거예요. 근데 그걸 고치기 위해서 센터를 진짜 밥 먹듯이 지나간 그 기억이 있어요. 근데 얘네들이 이걸 고치다가 실수로, 이제서야 얘기하지만 여기 부분을 이렇게 당기면, 왜냐면 이 문짝을 탈거해서 고칠 때는 이 문이 프레임리스 도어라 그래가지고 이게 문이 잘 보면은 이 대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살짝 문을 열 때 얘가 탁 내려가가지고 문이 열리거든요. 보면 이렇게 열리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안 내리면, 이걸 안 내린 상태에서 문을 열면 얘가 깨지잖아요. 근데 그때 센터에서 실수로 이걸 올려놓고 이걸 문을 이렇게 닫아놓은 거예요. 근데 날이 그 춥지 않았을 때는 살짝 이게 안 맞아도, 안 열려도 이게 문이 열리긴 하거든요. 근데 얘가 이 차를 수리를 받고 집에 세워놨는데 정말 너무 추운 날이었어요. 아무 생각 없이 문을 딱 열었는데 갑자기 빡 소리 나더니 이 유리가 그냥 툭 하고 쓰러지는 거예요. 뭐야 이거 왜 그래? 이 생각이 사실 듭니다. 사실 이 당시 벤츠나 이런 것들이 잔고장이나 이런 좀 서비스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아쉬웠던 게 많았어요. 이거 교환하는 비용으로 그때 얼마더라? 100 얼마 낸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 프레임리스 도어가 그런 부분은 좀 불편해요. 이게 작동이 안 되거나 좀 빨리 하거나 정말 추운 날에는 이거 자칫 잘못하면 깨지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라고 알아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뒤쪽으로 올게요. 요거를 또 빼놓지 않고 이야기를 해줘야겠네요. 이게 SLK 200K와 350이 있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었죠. 200K 오너들은 여기에 보통 200K라고 써 있습니다. 350 오너들도 350이라고 써 있고요. 하지만 350 오너들은 여기에 350이라는 애터링을 지우지 않아요. 그냥 두죠. 하지만 200K 오너들은 여기 200K 엠블럼을 떼버려요. 왜 그러겠습니까? 이런 엠블럼 튜닝도 굉장히 또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 SLK라고 글자 하나만 있고 뒤에 이 차에 뭐 트림이라든지 뭐 200K라는 레터링이 없는 거죠. 사실 그리고 이거 아까 에디션 1은 약간 여기가 또 검은색이 있고요. 어쨌든 차 되게 이쁘지 않아요 이게? 그리고 원래 이게 후방 카메라가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제가 지금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후방 카메라가 없는데 차주분이 후방 카메라를 달아놨네요. 왜 이걸 기억을 하냐면 이 SLK가 정말 단단합니다. 진짜 찌그러진 거 하나 없이 그냥 칠만 조금 까지고요. 얘 또 한 번은 뒤에서 제가 이렇게 서 있는데 택시가 진짜 빡 하고 박았어요. 진짜 세게 박았는데도 찌그러진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야, SLK 되게 단단하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게 차라는 게 말이죠 여러분들, 아무리 좋은 차를 타도 추억을 만들지 않고 혼자 타고 다니면 람보르기니 뭐 부가티 뭐 하이퍼카를 타도 재미가 없습니다. 좀 저렴한 차를 타더라도 친구들과 혹은 연인과 가족과 함께 만드는 추억이 제일 재밌다고 저는 생각을 하죠. 그리고 한 가지 또 있어요. 이걸 얘기를 했는데 이게 지금 사실 제가 봤을 때 보통 이렇게 좀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게 연식이 좀 오래된 차들은 이 유업이 빠지고 또 교환을 해줘야 되는데 안 하면은 이게 잘 안 올라가요. 무거워요 이렇게. 그게 좀 단점이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거워요. 이거 되게 무거워요. 자, 그리고 오픈카의 특징이 바로 요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거 뭔지 알아요? 이게 뭐냐면 이걸 이렇게 열어놔야 이 탑이 열렸을 때 이 위에 올라가 가지고 탑이 열립니다. 만약에 이거를 이렇게 놓은 상태로 탑을 열려 그러면 탑이 안 열려요. 이거는 항상 이렇게 해놔야 탑이 닫힌다 라고 봐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이 안에 이제 짐을 많이 넣을 때는 이거를 이렇게 빼면은 나름 그래도 많은 짐이 들어갑니다. 자, 실내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죠. 자, 역시 오픈카는 탑을 열어야 됩니다. 탑을 열었을 때 아마 지금 자유화면으로 나가겠지만 이 열리는 시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려요. 근데 지금 나오는 오픈카들은 주행하면서 제가 알기로는 40km, 60km 이내에서 탑을 열면은 탑이 열리는 걸로 아는데요. 이전에 나왔던 이 차는 정차된 상태에서만 탑을 열어야 됩니다. 탑이 열리는 시간도 생각보다 오래 걸려요. 그나마 얘가 다른 하드탑보다 빨리 열려서 혁신적이라는 소리가 들었는데 지금 나온 차들과 비교하면은
확실히 느린 속도를 자랑하죠. 그래서 이것도 요령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예 정차되면은 안 되고 속도가 올라가면 여기 경고등 떠가지고 이게 안 열리는데 한 20km 정도 속도 조금 천천히 가면 이 탑 열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핸들이나 이런 게 진짜 아직도 생각이 나요. 근데 어떤 게 있냐면 이 차주분이 지금 여기에 이제 카본 랩핑지로 이걸 싸놨잖아요. 근데 이거 왜 싸놓은지 혹시 알아요, 여러분들? 왜 싸놨을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인테리어적으로 하기 위해 싸놨을 것 같아요? 확실히 벗겨져. 오, 어떻게 알았대? 그랬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이때 나온 SLK가 요 칠이 진짜 잘 벗겨졌어요. 그래서 이 칠이 벗겨져서 보기 흉한 거예요. 특히 이런 버튼들도 잘 안 들어가고 막 이런 게 되게 많았는데 그걸 좀 감싸기 위해서 이렇게 랩핑지를 씌워놓은 경우가 있고요. 이 위에는 컵홀더, 그리고 이거 CD 체인저가 여기 있었나? 제가 알기로는 이게 USB도 안 되고 CD 체인저가 CD 체인저가 어디 있지? 아, 여기 있나? 맞는데? 여기 어디 있었는데? CD 체인저 어디 있어요? 모르죠? 이 당시 CD가 없었나 보다. 아니, 있었어. 여기 CD. 이 차주 바꿨네, 이거. 이게 순정이 아니다. 원래 여기 하나 CD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걸 바꿨네. 터치되는 걸로 바꿨는데, 순정은 아니거든요. 이게 지금 보면은. 어쨌든 요런 부위에 CD가 하나 딱 들어가서 그때 CD 하나 꼽으면 노래 한 10개 정도? 들어갔던 게 기억이 나요. 그리고 이 차의 혁신적인 또 기능이 뭔지 혹시 알아요? 또 하나 있어요. 에어 스카프. 요즘에는 오픈카들이 다 나오는데요. 이 목 뒤에 보면은 이 버튼이 또 어디지? 나도 오랜만에 타보니까 까먹었네. 여기 있다. 이 버튼이거든요. 이걸 누르면 여기에서 뜨거운 바람이 나와요. 보통 한 겨울에 탑을 열고 다니는 오픈카를 분명히 보셨을 거예요. 혹은 추운 겨울에 혹은 좀 쌀쌀할 때도 탑을 열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 밖에서 봤을 때는 야, 쟤 미친놈 아니야? 왜 추운 날에 저 딱 뚜껑 열고 돌아다녀? 라고 분명히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탑을 열어도요. 이 창문을 다 닫고 주행을 하면 이 실내로 들어오는 공기는 많이 없어요. 특히 달릴 때는 다 이렇게 지나가니까 딱 멈추면은 추운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바람이 다 지나가고요. 히터 좀 틀고 이 에어스카프 딱 키면요 절대 춥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매력적인 오픈카라는 이야기죠. 옛날 생각이 많이 나네요. 자, 내려서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추억의 차 시리즈 그리고 우파가 처음으로 탄 벤츠의 2인승 오프카 바로 SLK를 리뷰해봤습니다. 차라는 게 단순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성능과 제원, 들어간 서스펜션이 어떻고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저는 사실 그 추억을 되게 많이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예전부터 이 벤츠 SLK를 되게 리뷰해보고 싶었습니다. 근데 오늘 뜻하지 않게 또 아나님이 도와주셔가지고 우리 스타카에서 이 차를 구해줘서 또 촬영을 하게 됐죠. 근데 이 영상을 찍을 때마다 좀 한편으로는 좀 걱정이 되는 게 뭐 차를 파냐 이런 이야기에 있어서 조금 걱정은 되지만요. 여러분들 이런 지금 차값이 850만 원이에요. 그리고 20만 킬로 정도 주행을 했기 때문에 주행거리도 많고 연식이 많기 때문에 아마 차값 이상 정도 되는 혹은 차값만큼에 대한 수리비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일단 아까 이야기했던 것대로 제가 잠깐 주행을 여기 차 돌린다고 좀 해봤는데 트렁크 열었을 때 그 압이 좀 떨어져 있어서 그것도 교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잔 고장 나는 게 연료계통이 SLK는 좀 잔고장이 좀 있어요. 그런 거를 좀 인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 때는 또 이런 좀 그 전자기기가 완성이 되지 않았는데 이 차주분 같은 경우에는 또 이게 바꿨으니까 뭐 그런 거는 문제가 없을 것 같다고 사실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여러분들 생각하는 만큼 이 차가 엄청 잘 그러니까 이게 케바케예요. 차라는 게 이 차가 잘 고장 난다고 다른 차가 안 고장 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차가 잘 고장 난다고 이 차가 안 고장 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좀 잠깐이라도 한 달 정도 타면 좀 어떨까 생각이 들긴 합니다. 아니 아나님 이거 850이면 괜찮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튜닝하는 사람들은 싸게 사서 고치면 좋으니까. 그죠? 그리고 이게 저렴해 보이진 않고 나름 그래도 비싸게 보이는 것도 큰 장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850만 원이면 내 게임 아이템보다 싼데? 자, 어쨌든 영상 이걸로 마무리하고요. 다음번에 또 재밌는 차, 또 재밌는 오픈카 시리즈를 한번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바 들어가겠습니다.